무디스 미국 신용등급 강등이 의미하는 것 패권의 균열과 세계경제의 전환점. 커버넌트 경제학 시리즈 2025년 5월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A에서 AA1으로 강등했다. 이것은 단순한 숫자의 하향 조정이 아니다. 세계 자본질서의 중심, 기축통화 발행국, 그리고 군사 패권국으로 군림하던 미국이 신뢰라는 기반에서 균열음을 내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많은 이들이 2011년 S&P PE 등급 하향을 떠올리지만 이번은 그보다 훨씬 심각하고 구조적인 징조다. 미국이라는 제국의 심장에서 경고등이 켜진 것이다. 미국의 신용위기는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1971년 닉슨 대통령이 금태환 중지를 선언하며 금달러 연결고리를 끊었을 때부터 달러는 실물담보 없는 신뢰 기반의 통화가 되었다.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2011년 이 S&P 강등, 2023년 이 부채한도 위기 등 수많은 경고가 있었지만 미국은 패권국의 특권이라는 방패를 앞세워 매번 위기를 넘겨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르다. 더 이상 과거의 탄성은 기대하기 어렵다. 신용 강등은 미국 내부의 정치적 기능 마비, 치솟는 국가부채, 불가역적인 통화 팽창이 종합적인 결과다. 2025년 현재 미국의 연방정부 부채는 GDP의 133%를 넘어섰고 연간 이자 지출은 1조 2천억 달러를 돌파해 국방비를 초과했다. 고금리 장기화로 인해 국채 발행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하지만 문제의 본질은 정치에 있다. 2024년 대선이 끝난 지 몇 달이 지났지만 미국 정치는 오히려 더 교착되었다. 공화당이 행정부를 장악했으나 의회는 여전히 분열되어 있고 야당은 모든 재정개혁에 브레이크를 걸고 있다. 정치는 타협의 예술이 아니라 복수의 도구가 되었고 신용은 정파 싸움의 인질이 되었다. 세계는 지금 포퓰리즘의 나라 미국을 목격하고 있다. 이번 신용등급 강등은 금융을 넘어 외교와 군사, 글로벌 거버넌스 전반으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외국인들의 미국 국채 매입은 둔화되고 있으며 특히 중국과 일본은 이미 미국채 비중을 줄이기 시작했다. 달러와의 절대적 지위에도 금이 가고 있다. 글로벌 준비통화 중 달러 비중은 줄어들고 금과 위안화, 디지털 자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환율이나 채권금리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이라는 국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뜻이다. 군사적으로도 신용은 무기다. 미국의 군사적 확장주의는 이자 부담에 밀려 점점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은 정치적 피로감을 낳고 있고 이스라엘에 대한 원조는 내부 분열을 부추긴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이러한 틈을 정확히 계산하고 있다. 대만 해협의 긴장 수위는 높아지고 있고 미국의 전방위 개입 능력은 점차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패권국의 신뢰가 무너지면 그 빈틈을 노리는 세력들은 언제든 전선을 넓히려 할 것이다. 경제 전반도 예외가 아니다. 고금리는 미국 가계의 소비 여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으며 기업들의 차입 비용은 급등의 설비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도 제동이 걸리고 있다. 실물 경제의 심장인 내수가 위축되면서 글로벌 경기에도 냉기가 번지고 있다. 신용 강등은 대형 기술주에도 압박을 가하고 있으며 금융시장은 점차 불확실성과 유동성 위축이라는 이중고에 직면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미국 패권의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4개의 시나리오 앞에 서 있다. 첫째는 타협 없는 권력 시나리오다. 대선이 끝났지만 정치적 내전은 끝나지 않았다. 대통령과 의회의 충돌, 야당의 발목 잡기, 그리고 극단적 정파의 부상으로 재정개혁은 요원하다. 반복되는 셧다운과 부채한도 교착은 신용의 뿌리를 갉아먹는다. 세계는 민주주의의 모범, 미국이 오히려 불안정한 정치 시스템의 대표주자가 되어가는 모습을 지켜보게 된다. 둘째는 구조적 하강 시나리오다. 이제 미국은 단기적 고권력이 아니라 장기적 신뢰 상실의 길로 들어섰다. 고금리는 일상이 되고 부채는 끝없이 늘어나며 연준과 재무부는 통화와 재정을 통제할 힘을 상실한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미국 국채의 금리가 프리미엄을 요구받고 준비자산으로서의 달러는 점차 외면당하게 된다. 이는 미국의 금융패권 약화로 직결된다. 셋째는 노출된 권력 시나리오다. 금융과 정치의 취약성이 외교안보의 허점으로 전이되며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전략적 약점을 공략한다. 아시아, 북유럽, 중동 등지에서 지정학적 긴장이 높아지며 미국은 동시에 여러 전선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린다. 한국, 일본, EU 등 동맹국들조차 자주적 방위력 강화와 독립적 외교 노선 강화를 모색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질서의 전환 시나리오다. 단기적으로는 실현 가능성이 낮지만 장기적으로 달러 체제는 균열을 맞는다. 브릭스 통화, 디지털 위안화, IMF SDR의 부상 등 대체 통화에 대한 실험이 본격화되고 글로벌 무역의 결제 수단이 분산된다. 패권은 붕괴가 아닌 분할위 형태로 이동한다. 이 시나리오의 출발점이 바로 지금일지도 모른다. 결론적으로
이번 미국 신용등급 강등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닌 거시경제 질서의 체계적 재편을 알리는 신호로 읽혀야 한다. 경제학자의 시각에서 보자면 이는 단순히 부채가 많다는 회계적 현상이 아니라 거버넌스 기능이 상실된 경제의 구조적 위험이다. 금융시장은 기대의 함수로 움직이지만 신용은 기대를 넘어선 제도와 시스템의 신뢰를 반영한다. 현재 미국은 기대는커녕 제도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달러가 더 이상 무조건적 안전자산으로 간주되지 않는 순간 글로벌 포트폴리오는 급격히 재조정될 수 있다. 준비자산 구조는 물론 중앙은행의 외환보유 전략, 글로벌 은행의 자기자본 규제까지 영향을 받는다. 금리와 통화정책은 실물경제보다 금융시장의 신뢰회복을 위한 기제로서 재구성되어야 하며 미국이라는 단일 국가의 경제 펀더멘털에 대한 의심은 곧바로 글로벌 리스크 프리미엄의 상승으로 연결된다. 결국 이번 사건은 세계가 더 이상 미국 하나의 신용에 의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계기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명확하다. 각국은 달러 이후를 준비해야 하며 이는 외환보유고의 구성 변경, 무역결제 다변화, 그리고 독자적 신용평가 체계 마련으로 이어질 것이다. 한국 역시 예외일 수 없다. 위기를 조기에 인식하고 전략적 리스크 헤지와 유동성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정비해야 할 시점이다. 세계는 하나라는 환상이 사라지고 각자 도생의 시대가 본격화되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경제학자와 금융전문가들이 가장 냉정하고 깊이 있게 사고해야 할 때다.